자이니지 한국인,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 제일 한국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의 체결로 인해 모든 대한제국 국민들의 국적이 일본 제국 국적으로 바뀌었고, 그 이후 많은 한국인이 취업과 유학을 위해 일본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일본 민간인 집단 자경단에 의해 6,000명이 넘는 제일 한국인이 숨지는 등 일본 내 차별은 이미 100년 전부터 극에 달했습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시와 나가사키시에 원자폭탄인 리틀보이와 팬맨이 투하되었을 때 많은 일본인들이 희생됐는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군수공장 등에 징용되었던 수많은 조선인들도 이때 같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여기서 믿기지 않는 차별을 감행합니다. 전쟁 기간 동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있는 군수공장에 강제로 징용당한 수많은 제일 한국인들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아직까지 전혀 배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후 전 세계의 이목이 일본에 쏠리자 140만 명의 제일 한국인을 반강제로 한국으로 돌려보냈고, 일본에는 60만 명 정도의 한국인이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여전히 일본 내 한국인에 대한 차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차별의 방법이 바뀌었을 뿐 차별 강도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일본의 공영방송 NHK가 SNS를 통해 주석도 없이 조선인이 고함을 지르며 열차의 창문이란 창문을 모조리 부쉈다, 조선인 놈들 등이 포함된 내용을 그대로 내보냈고, 항의가 빗발치자 NHK는 전쟁시대의 중학교 1학년이 보고 들은 것을 충분한 설명 없이 발신해 현대의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문제의 SNS 게시물을 삭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일본 법무국의 판결인데요. 히로시마 법무부는 침범의 사실이 있었다고까지는 판단할 수 없다 라며 제1본 대한민국 민단 중앙본부 인권옹호위원회가 민족차별을 부추긴다며 히로시마 법무국에 인권구제 신청한 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부동산 대기업인 후지주택은 한국인은 거짓말이 만연한 민족이다 뿐만 아니라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들까지 내뱉으며 혐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사내에 배포했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았음에도 사과는커녕 사상의 자유에 큰 제약이 강해진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유엔도 일본을 향해 제일한국 차별을 경고했는데요. 유엔은 특히 고용, 교육, 사회복지 혜택, 주택, 시민권 등에 있어 제일한국인 차별에 관심을 표시하면서 한국어 교육이 인정되지 않고 제일한국인 학생들이 대학 진학 등 고등교육 접근에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에 각별한 우려를 표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일본 내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차별 대우를 받았던 제일 한국인들이 현재 일본인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일교포의 마스크와 방역 물품들을 지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현재 일본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 7,700명을 넘어서며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1000명대에서 600명대, 어느덧 400명대까지 떨어지며 빠르게 안정세를 찾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는 달리 일본은 전례 없는 속도의 코로나19 확산세를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스크는 물론이고 방역 물품 사재기 대란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최근 도쿄 등 수도권에서는 1도 사면을 대상으로 긴급 사태 선언 발령이 떨어지자 휴지를 미리 사놓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일본인들의 가슴은 턱 막혀 답답해하는 가운데, 이렇게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SNS 게시물들이 올라오면서 일본인들은 한국인에 대한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사진은 한 일본인이 자신의 SNS에 한국에 거주하는 중학생 딸이 학교에서 받아온 마스크, 소독액, 물티슈 등의 방역 물품들을 올렸는데 무려 2,000번이 넘는 리트윗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확실히 한국이 일본과는 정부 대응이 다르네, 우린 겨우 면 마스크 2장 받았는데 한국은 여러가지로 정부가 노력하고 있네요, 한국 굉장하다 라며 자신들의 신세한탄과 함께 한국 정부의 방역을 극찬했습니다. 일본의 충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으로부터 배터리를 전량 납품받던 테슬라가 한국의 LG화학을 선택하며 LG화학이 세계 1위 배터리 회사로 등극한 데 이어서 최근 미국의 애플이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손잡고 2024년 애플카를 출시할 것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삼성 갤럭시에는 낮은 보조금을, 애플에는 높은 보조금을 뿌려 일본에서 더 많은 아이폰을 팔아줬는데, 애플은 일본의 토요타가 아닌 한국의 현대차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은 충격과 미래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CNN은 애플이 아이카를 만들기 위해 현대차를 선택한 이유라는 제목과 함께 현대차는 매력적인 파트너다. 현대차는 미래차 기술에서 큰 진전을 보였다 라며 극찬했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도 애플이 자동차의 야망을 위해 현대차와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